안녕하세요. 실전과 디테일에 강한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인재개발원이나 연수원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 퇴직이 코앞인 분들은 한숨만 쉽니다. 그분들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금융권이나 공제 예금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 오셨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강의장에서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구독자님들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1시간 내내 절세계좌 설명해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근데 IRP가 뭐야? 이런 분도 있습니다. 3040 때부터 절세계좌를 잘 활용하셨다면 2%대 은행 예금에 억 단위 자금을 묻어두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3040 세대라면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금 투자 일찍 시작하십시오. 3040 세대는 대출도 있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라도 일찍 시작하십시오. 대부분 최대 16.5%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 계좌를 쓰기 시작하지만 세액공제 효과보다는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개설부터 하시고 월 10만 원이라도 연금저축펀드에서 일찍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우십시오.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주무기인 사람도 있고 ISA 계좌를 주무기로 삼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55세 전에 절대 찾지 않을 자금만 연금저축과 IRP에 납부하십시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여차하면 중도 인출할 생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차하면 목돈 인출해야 한다면 ISA 계좌를 주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55세 전에 찾지 않을 자금만 납부하되 1순위는 IRP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난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까먹는 거 싫어. 그러니 은행 IRP에 납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그 돈으로 예금할 거야. 이렇게 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저축 여력이 50만 원, 연 6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펀드의 전액 적립식으로 납부하십시오.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니까 900만 원까지 납부하겠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 IRP에 연 30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 900만 원 납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48만 5천 원은 감액해 줍니다. 연 600만 원 이하는 연금저축펀드에만 몰빵하고 600을 초과해서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IRP에도 연 300만 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자금은 내 노후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대부분 노후연금이 부족합니다. 3040 세대라면 은퇴 후 40년, 길게는 50년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계좌는 노후연금으로만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3040은 55세 전에 대부분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금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연 900만 원씩 납부할 여력은 되지만 55세 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900만 원을 모두 연금저축이나 IRP에만 밀어 넣으면 안 되겠죠. 연금저축에 600부터 채워라. 여력이 있다면 IRP에도 연 300을 납부해라. 55세 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900을 다 연금 계좌에 밀어넣지 말고 ISA 계좌를 병행해라. 연 9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고 이 자금은 55세 전에 찾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 계좌에 900부터 채우고 900을 초과해서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1안 연금저축펀드 2번 계좌에 납부한다. 2안 ISA 계좌에 납부한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900을 초과해서 연저 2번에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안세공 재원입니다. 혹시 급한 목돈이 필요하면 세금 불이익 없이 안세공 원금은 인출도 가능합니다.
연저 2에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연금 계좌는 수익이 나면 먼 훗날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미미하지만 ISA가 우위에 있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또한 ISA에서 3년 만기 해지 후 한 방에 연금저축 펀드로 연금 전환하고 추가 세액 공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900을 초과한 여유 자금을 연저2 안세공 자금통에 납부할 건지 ISA 계좌에 납부할 건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도 됩니다. ISA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지 않거나 3년마다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찾아 먹겠다면 연저2보다는 ISA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6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투자하지?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형 ETF를 매월 자동 매수하십시오. 월배당 ETF가 140여 개나 됩니다. 3040은 고배당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연 10% 이상 분배금 나오는 커버드 콜 상품도 많습니다. 3040도 커버드 콜 상품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기본주 2기는 커버드 콜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 수익은 커버드 콜이 앞설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 시 기본주 2기는 커버드 콜 상품 없습니다. 3040은 수익 많이 내서 불리는 게 우선입니다. 당장 월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3040 세대는 마음 편하게 기본주를 자동 매수하십시오. 연금 계좌에서는 매수할 수도 없지만 2배짜리, 3배짜리 종목도 많이 투자합니다. 저는 투자로 보이지 않고 투기로 보입니다. 2배짜리, 3배짜리에서 재미 본 사람도 많겠지만 30대 제 자녀들에게는 커버드 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 1억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몰빵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추천하지 않지만 3040이 연금저축 펀드에 월 50만 원씩 납부한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중 한 종목만 꾸준히 모아가도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건 주식, 채권, 국내, 미국 이렇게 자산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제 자녀들도 연금저축 펀드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건 나스닥 100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IRP에 납부하는 300만 원은 안전자산 비중이 크고요. IRP에 있는 안전자산은 혹시 미국장이 크게 흔들릴 때 실탄으로 투입됩니다. AI 버블 얘기도 많고 미국 기술주가 너무 고평가되어서 신경이 쓰이면 나스닥 100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S&P 500을 장기간 자동 매수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커버드 콜이 아닌 배당 ETF는 싫어하지 않지만 3040 시절부터 배당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드머니를 최대한 키워놓고 개시 시점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연 10%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되지만 S&P 500 몸집을 많이 키워놓고 은퇴 후 몇 주씩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가 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량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가 배당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계속 매도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적립금은 오히려 늘 수도 있지만 주식 수량이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고 이런 자가 배당은 손도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월배당을 선호하는데 월배당 현금 흐름을 만들더라도 3040 시절부터 월배당 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에게 맞는 적정 연금 계좌 수는 몇 개일까?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60이 넘어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연금 계좌가 많아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연금 계좌 통합은 간단하고 쉽지만 계좌 분리가 안 됩니다. 일단은 여유 있게 보유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ISA 계좌를 잘 활용하시거나 연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2개는 보유해야 인출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2개 개설해서 적절하게 안배만 해서 납부해 놓으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납부 단계에서 너무 안세공, 세공을 디테일하게 분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수익 많이 내는데 신경 쓰십시오. 어차피 완벽하게 세공, 안세공 분리는 안 됩니다. 분리해도 수익은 모두 세공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섞이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2개, IRP 1개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IRP 계좌에도 자금이 꽤 적립되어 있고 퇴직금 규모도 꽤 된다면 IRP 계좌도 2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 계좌에서 10,000원이라도 인출하고 동일 증권사에 하나 더 개설해도 되고 퇴직금 받을 IRP를 다른 증권사에 개설해도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투자는 일찍 시작하십시오. 은행과 보험사보다는 대형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십시오. 이미 은행과 보험사 연금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로 이전하십시오. 이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최우선으로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까지 납부하십시오.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도 300만 원 납부하십시오. 55세 전에 써야 할 목돈은 연금 계좌에 납부하지 마십시오. 시드머니는 ISA 계좌에서 마련하십시오. 900을 초과해서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연저 2번 계좌나 ISA 계좌 중 선택해서 납부하십시오. ISA는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ISA 계좌 3년 만기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해주니까 ISA 계좌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 걸어놓지 않으면 장기 투자 불가능합니다. 편하게 장기 투자하시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중 선택해서 자동 매수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목돈으로 연금 계좌에 납부한다면 주식형에만 몰빵하지 말고 자산 배분하십시오. IRP에 납부하는 연 300만 원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혹시 미국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 IRP에 있는 실탄으로 추가 매수하십시오. 연금저축펀드는 2개 정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IRP에도 적립금이 많다면 가급적 퇴직금을 기존 IRP에 받지 마시고 별도의 IRP에 받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나 전업주부도 이상한 보험 들지 말고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주식형 ETF 자동 매수하십시오. 먼 훗날 연금 개시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구독하시고 연금 부자 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